자, 서술형 문제 답 맞춰봅시다. 자, 27번은 여자죠. 왜냐면은 성염색체가 XX를 갖고 있으니까 바로 여자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될 거고, 다음에 28번은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냈어요. 가는 체세포 분열이죠. 얘는 체세포 분열 과정에 해당이 되고, 나는 두 번의 연속 분열로 하는 거 봐서는 감수 분열이죠. 가와 나의 세포 분열의 분열 횟수, 가는 1회, 나는 2회. 딸세포의 수, 딸세포의 수는 2개, 4개. 염색체 수의 변화는 얘는 동일하죠. 얘는 2분의 1로 감소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은 오른쪽 그림은 어떤 생물의 체세포의 염색체 구성을 나타내는데, 체세포 분열의 결과 생성되는 거는 얘하고 동일해야 되죠. 그쵸?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딱 절반만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예,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력 탄탄은 1번에 1, 2번에 3, 3번은 4번입니다. 네. 질문. 실력 탄탄 1번. 자. 그린 가는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의 변화를 나타냈고, 나는 감수 분열 중 특정 시기에 볼 수 있는 염색체 구성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기억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접합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가 염색체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염색 분체가 비상동 염색체가 하나씩 남은 걸로 봐서는 얘는 감수 2분열이 종료가 된 거죠. 감수 2분열이 완전히 종료되고 만들어지는 딸세포예요. 따라서 지금 보면은 DNA 상대량이 2배로 늘어나는 요 A 시기에서 이때가 간기고, 이때 DNA 복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따라서 맞고, 기억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예, 요때 볼 수 있죠. 감수 1분열 때 맞고, 니은은 C 시기가 아니라 완전히 끝난 D 시기에 볼 수가 있겠고, 기억의 DNA 양은 니은의 몇 배예요? DNA 상대량은 뭘로 비교를 해주는 거냐면 염색 분체의 수예요. 염색 분체의 수가 몇 개? 4개, 2개. 그죠? 4개가 아니지. 8개지, 8개.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몇 배? 4배에 해당이 되겠지.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발생 봅시다. 자, 수정과 발생. 사람은 감수 분열을 해서 남자는 정자가 생기고요, 여자는 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자를 보면은 머리 부분이 있고, 머리 부분 안에는 정핵이 들어있어요. 요 안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중편이라고 해요. 중편. 이 중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이 꼬리를 통해서 정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꼬리는 정자의 편모라고 해요. 편모. 네. 그래서 정자는 운동성을 가지게 되고, 난자는 정자에 비해서는, 얘는 정자는 여기 딱 보면은 세포질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난자는 여기 세포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난황이라고 그래요. 난황. 계란에서 치면 흰자에 해당이 되는 건데, 많은 양분이 저장되어 있어서 정자보다 크기가 훨씬 크고요. 이 세포질을 왜 가지고 있냐면 수정 후에 나중에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훨씬 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핵에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죠. 그래서 정자는 정소에서 만들어지고 난자는 난소에서 만들어져요. 정자는 크기가 굉장히 작고 난자는 큽니다. 그리고 난자는 운동성이 없고 정자는 운동성이 있고요. 염색체 수가 정자하고 난자하고는 똑같이 감수 분열 과정으로 생겼기 때문에 얘는 23개의 염색체 구성을 가지게 돼요. 오케이? 잠깐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자하고 난자는 수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자와 난자 같은 암수의 생식 세포가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은 23인 정자와 N은 23인 난자가 수정을 해서 이 N은 46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에. 그래서 수정란은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아지는 체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란은 체세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 돼서 만들어진 체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어린 개체가 되어 가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수정란의 난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난할은 뭘 난할이라고 하냐면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 과정을 난할이라고 불러줘요.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 과정을 난할이라고 불러주는데 보면은 수정란 한 개가 이 난할은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인데 난할의 특징이 뭐냐면 체세포 분열이기는 한데요. 얘는 세포의 성장은 거의 없고 세포 수만 증가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커지고 나서 분열해서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세포 원래 하나 크기는 똑같고 얘가 계속 분열만 해서 작아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난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포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세포 수는 증가를 하는데 이 세포 하나의 크기가 작아져요. 그리고 이 난할결과 생성된 요 딸세포를 불러주는 명칭이 있어요. 할구라고 불러줘요. 할구. 예, 난할의 결과 생성된 딸세포는 할구라고 해서 세포 하나의 크기, 할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배아, 수정란 전체 크기는 수정란하고 비슷해요. 전체 크기 자체는 변하지는 않고 얘는 체세포 분열이니까 세포 한 개도 염색체 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정란이 2세포기 되면서 2개, 4세포기가 되면서 4개, 8세포기가 되면서 8개, 그 다음에 16세포기, 그 다음에 다시 2배, 또 2배, 2배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상실기라고 해가지고 상실기가 뭐냐면 혹시 오디 알아? 오디? 뽕나무 열매, 포도 조그만한 것처럼 생긴 것처럼 그렇게 알알이 박힌 상태가 돼요. 뽕나무 상자에 열매 실자를 써서 뽕나무 열매랑 비슷해지는 상실기라는 걸 지나면은 포배기라는 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배기 상태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기관의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분화. 머리가 되는 부분, 손이 되는 부분, 발이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기관의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된 것만 가지고서 임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착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임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착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정란이 포배 상태가 되었을 때 자궁 안쪽 벽에 파고 들어가서 탁 안착하게 되는 현상을 착상이라고 하고요. 착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임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착상이 될 때는 자궁 내벽이
두꺼워진 상태가 되어야 돼요. 자궁 내벽은 두께가 계속 두꺼워졌다, 얇아졌다를 반복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월경을 시작을 하고 부터는 자궁 내벽이 두꺼워졌다가 왜 두꺼워지냐면 임신을 위해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내벽이 계속 두꺼워졌다가 임신이 안 되면 계속 두꺼운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허물어져요. 자궁 내벽이. 근데 저거 자궁 내벽을 두껍게 하는 게 뭐냐면 안에 있는 모세 혈관들이 발달해서 두껍게 발달해요. 나중에 그러면 이게 두꺼워질 필요가 없으니까 얘가 다 터트려요. 그럼 이제 그 혈액이 밖으로 나오는 게 월경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식 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경부터 시작을 해서 중요한 게 이제 배란이라는 게 일어나요. 배란은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으로 나오는 상태예요. 한 달에 한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배란일이라고 하는 날 한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배란일은 언제냐면은 월경 시작일로부터 보통 14일 뒤에요. 월경 시작일로부터 14일 뒤가 배란일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이때 정자가 들어와서 만나면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가 수란관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수란관 끝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팔관이라고도 불러주는데 그러니까 이 난소에서 배란이 뽁 돼서 이 수란관 요 입구에서 수정이 일어나면 여기서부터 난화를 하면서 쭉 수란관을 따라 이동을 해요. 근데 난자는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수란관 안에 있는 선모가 계속 이동을 시켜줘서 자궁 내벽까지 쭉 가요. 그래서 포배기 상태가 됐었을 때 착상을 딱 하면 이때를 뭐라고 불러준다? 임신이 되었다 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수정은 이때 수란관에서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과정이 수정인데 그래서 보통 난자는 배란이 되면 얼마나 살 수 있냐면 24시간이에요. 하루. 근데 정자는 여자 몸에서 3일간 살 수 있어요. 3일간. 그래서 이 임신 가능한 기간이 언제냐면 배란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3일, 뒤로 하루, 총 5일. 이게 실제로 임신이 가장 될 가능성이 높은 기간이에요. 요때 정자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임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정자 생존기간 3일, 난자 생존기간 하루 이렇게 봐서 총 5일간을 임신 가능 기간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화를 거듭을 하면서 포배 상태가 되고 수정 후 한 일주일이 지나면 수정부터 포배까지 걸리는 시간이 7일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이때 자궁 안쪽 벽을 파고 들어가면서 착상이라는 게 됩니다. 그럼 착상이 되고 나면 이때부터 뭐가 만들어지냐면 태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태반. 그래서 태반이 만들어져서 아이의 세포와 엄마의 세포가 융합을 하면서 태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태반에서 탯줄이 나와서 아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체하고 태아 사이의 탯줄을 통해서 산소하고 영양소는 아이한테 보내주고 태아가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은 이렇게 모체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때 태반에서 태아와 모체에 혈액이 섞이지 않아요. 안 섞여요. 안 섞이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뭘까? 섞이지 않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엄마하고 아이의 혈액형이 달라도 상관이 없죠. 섞여버리면 그쵸? 혈액 응집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섞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기관이 만들어져서 자궁에서 배하는 체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조직과 기관을 형성을 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춘 태아가 돼가요. 이 과정이 발생이에요. 그래서 수정된 후에
266일이 지나면 출산을 통해서 모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 생식기관만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남자하고 여자의 생식기관 차이 구성을 보게 되면은 정소가 있어요. 맨 안에 이제 보통 이제 정소, 부정소를 합쳐가지고 이제 고환이라고 불러주는 부분인데, 정소에서는 정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1학기 때 배웠던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정소에서는 정자가 잠시 머물면서 성숙하고요. 여기서 관이 있어요. 수정관이라는 걸 따라서 정자가 쭉 이동을 하는 통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정낭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전립선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여기서 안 나왔고, 요도는 정자가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오줌이 나오는 곳인데, 이게 오줌이 나올 때는 정자가 나오는 통로가 막히고 정자가 나올 때는 오줌이 나오는 통로가 막혀요. 그래서 둘이 섞이진 않아요. 그래서 정소에서 부정소 지나 수정관 지나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나오는 게 정자 이동 통로고, 난자는 여성은 여기 질이 있고 자궁 경부, 그 다음에 여기가 자궁, 난소도 정소처럼 두 개가 있고요. 여기를 싸고 있는 옆에 있는 이 부분을 수란관이라고 합니다. 난소는 난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성 호르몬을 생성을 해요. 여성 호르몬은 이제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을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란관에서는 난자와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예요. 자궁에서는 착상했었을 때 태아가 자라는 장소고, 정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태아가 출산하는 산도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질에 해당이 되고, 난자 이동 경로는 난소, 수란관, 자궁, 질, 몸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25부터 29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사람의 발생 개념 속속 문제 보자. A는 핵이죠. 꼴이고, D도 핵이고, C는 세포질이에요. 정확하게는 난황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정자와 난자에서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곳의 기호는 A하고 D에 해당이 되겠죠. 정자와 난자의 특징을 설명한 거는 정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난자는 C에 많은 양분을 저장하고 있다. 다음에 2번은 O, X, O, O입니다. 다음에 3번 A부터 D에 해당하는 과정의 이름. 자, A는 뭐예요? 배란. B는 수정. C는 나날. 그 다음에 D는 착상. 이렇게 되겠죠. D가 일어날 때, 착상이 일어날 때 수정란의 상태는 포배기 상태입니다. 포배 상태 또는 포배기 상태. 그 다음에 5번은 태반을 통해 태아와 모체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태아에서 모체로 이동하는 거는 노폐물 하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엄마에서 태아는 산소, 영양소죠. 자, 생식기관 A. A는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건 수정관이고요. 난자는 수란관이에요. B는 부정소. C는 정소. D는 요도. 난소. 자궁. 질. 이렇게 되겠죠.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곳.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은 정소고, 난자가 만들어지는 곳은 난소입니다. 정자가 잠시 머무르면서 성숙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부정소죠. 부정소. 그 다음에 4번은 A죠. 그죠? 그 다음에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B예요. 정소예요.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니까
정자가 만들어져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경로는 C, B, A, 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제 3번은 수정이 일어나는 곳 B, 태아가 자라는 곳 C.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 내신숙수 1번에 5, 2번에 5, 3번에 5, 4번에 4, 5번에 2, 6번에 3, 7번에 3, 8번에 5, 9번에 5, 10번도 5, 11에 3, 그 다음에 12에 가와 나에 들어있는 가와 나에 들어있는 핵에 있는 염색체 수는 둘 다 23개씩이죠. 23개씩. 가와 나의 상대적인 크기는 누가 더 큽니까? 난자가 크고, 운동성은 정자는 스스로 운동할 수 있지만 난자는 운동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자, 이거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나날이 진행되면서 세포 수는 무조건 어떻게 돼? 늘어나요. 세포 수는 늘어나고,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체세포 분열이니까. 그 다음에 세포 하나의 크기, 활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세포의 성장이 없이 빠르게 분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의 성장식이 없이 빠르게 분열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태아와 태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태반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향. 자, 산소하고 산소하고 영양소는 어디에서 어디로? 모체에서 태아 쪽으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은 태아에서 모체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뒤에 실력 탄탄은 1번은 3, 2번도 3번입니다. 자, 질문. 실력 탄탄 1번. 자, 정자와 그림은 사람의 정자와 난자의 수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위 과정은 모두 수란관에서 일어난다.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수란관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에서 Y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면은 그렇죠. 아들이 되죠. 난자는 무조건 X 염색체밖에 없고 Y는 정자한테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합쳐지면은 22쌍이 아니라 23쌍이죠. 총 46개가 돼야 되니까. 그죠? 네. 됐습니까?